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 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의 최고의 대폭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저보다 예측과 분석 적중 잘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좋아요가 아닌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기본이자 의리로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여러가지 퍼즐 조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걔네들이 이제 넓게 판 거예요. 넓게 팠는데 깊게 파기 시작하면 상용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는 모두가 다 이 종목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존재 가치가 조금 희석되고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자, 이 미친 듯한 이 신성 콘신 델타 제국 이 역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광활성 재료용 복합, 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공동 출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일 가능성은 거의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활발한 공동 연구로 나온 첫 번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면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지금 하나의 가지가 나온 거고, 가지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다. 거기에 포도나무인 본체는 뭐냐? 본체는 뭐냐? 물질 특허의 주인인 바로 쿼년의 상상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뻗어 나오면서 자, 이 앞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신성델타테크 홈페이지를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신성델타테크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미친듯이 주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은 그전 시점 아니겠느냐. 제가 이 홈페이지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저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아니 신성델타테크가 다른 직원들도 많이 뽑는데 채용을 하는데 왜 하필 방막 직원만 이렇게 상시 채용으로 여기 올려놨겠느냐. 제가 사람인하고 잡코리하고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왜 하필 왜 신성델타테크만 이 방막증착 직원만 이렇게 상시 고용을 해놓느냐.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뜨고 내가 얘기를 드렸어요. 굵은 그 실제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무언가 방막증착 수율 개선에 따른 자신감과 어떤 그 기대감이 없이는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맨발의 운이 신성델타테크 하면은 개당 외쳐대는 상용화, 특허와 상용화 중에 이게 조금 걸리면 상용화로 먼저 때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거의 진짜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 어떻게 된다? 쿼년에서 설립한 자회사 주식회사 ASC랩 어선틱 슈페리어 컨버터 레이버리터리. 예.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다. 자, 이번 투자는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부품 개선 및 대체재를 개발하는 거다. 지금 이 초전도체를 상용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소름 돋는 건 초전도체라고 안 하고 초전도성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한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완벽한 전기 저항.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 건데 완벽한 전기 저항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굳이 완벽한 전기 저항이 필요할까? BEP가 나와서 순이익상 도움이 되는 수준에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여러가지 부대 비용을 찻대고 포를 떼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EPS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성장하는 것. 매출액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과 EPS가 어닝 퍼 쉐어가 성장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근데 뭐다? 자, 맨발의 운이가 왜 초전도체 대장이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예측적인 상용화 이거 곧 이제 들이닥친다. 제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눈앞에 지금 꿀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폭발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쉬지도 않고 점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눌림목 줬다 1000만원 갈 수도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규정상에
자, 당연히 이제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근데 지분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더 투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초전도성을 활용해서 제가 이것까지 디테일을 맞췄다. 초전도체라고 집착하지 말자. 완벽한 전기저항 0%로 집착하지 말자. 전기저항 20%면 어떻고 20%면 어떻고 30%면 어떠냐. 그게 상용화 해갖고 이익이 되느냐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관점 아니겠느냐. 이거를 제가 거의 맨 얘기를 했죠. 자, 보통 재료 같았으면은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벌써 나가 떨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벌써. 그죠? 벌써 나가 떨어지고도 남은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이슈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 코녀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상용화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기업의 미래를 보고 기업의 본체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소름 돋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서 지금 반복을 해야 돼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장 화두가 될 이슈가 무엇일까? 생명보안법과 요즘 생명보안법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바이오주가. 근데 양자 컴퓨터 중 무엇이 중국과 미국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될까? 뭐라고 챗GPT는 대답했다?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양자 컴퓨터 기술 경쟁이다. 슈퍼컴퓨터로 연산을 능가하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5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 상무부는 양자 컴퓨터 기술 및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가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왜? 아니 미사일을 쏘려고 그래도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에 커넥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가 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가 정식 서비스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런 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안 쳐본 거예요. 여기다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늘림에 있어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중요성은 딱 쳐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들이닥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올게요. 이제 여러분들 들이닥친다. 안방으로 들이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폭발과 폭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자, 보세요. 상온상압 초전도체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과 효율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아주 소름 돋는 질문 계속 이어갈 겁니다. 왜 제가 챗GPT를 하냐면 저의 직감과 영감이 객관적이느냐 이거예요. 망상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AI 갖고 바이오 갖다 수급이 글로 갖다 너무 배 아프죠. 저도 배 아파요. 왜 우리가 그걸 못 캐치했을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상상초 잡고 있었으면 양자 중첩 얽힘과 양자 도약에 따른 그 양자의 끝 문명은요 19세기와 얘네 전기 문명이었어요. 20세기는 무슨 문명이다? 전자 문명이에요. 전자의 움직임을 기술한 게 양자 역학이죠. 그 양자 역학의 끝을 보는 게 뭐다? 바로 22세기다. 그죠? 21세기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전자의 끝이다. 끝. 그죠? 얘는 트랜지스터 뭐예요?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또 스마트한 연산. 그죠?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기가 그냥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전기 효율이, 전자의 이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과학의 끝의 시대다. 자, 그래서 소름 돋는 질문 여러분들 계속 이어나갈, 폭풍은 몰아칠 거고,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폭등이 나올 거로 저는 딱 보입니다 지금. 자,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전자 회로와의 상호작용, 에너지 손실, 발열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상온상압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고 자기장 영향을 줄여주어 큐비트의 안전성을 높이고 연산 오류를 줄여 더 많은 큐비트를 못한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상온상압 초전도체 발전은 양컴 상업화와 대규모 연산 구현을 가속화하고 실용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사이시브죠. 결정적인, 그죠? 이러한 이펙트를 테이크 이펙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한국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착착 나오죠, 그죠? 자, 핵심은 뭡니까? 한국이 상상초 개발하면 미국과 중국 비롯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죠. 왜? 상상초 없이는 양자 컴퓨터 큐비트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일단 특허권부터 해놓고 그 다음 지적재산권으로 IP,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사정없이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컨슈밍 한다는 거죠. 저 한국의 독점적인 특허로 보호된다면,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걔네들이 그 특허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특허를 내놔도 지들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년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오히려 특허만 계속 내는 거예요. 특허만 계속 내면서 그 물질 특허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상용화에만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죠? 상용화에만 딱 적용을 시켜서 미친듯이 선점 효과로 딱 수익을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이놈을 휴지 크리에이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직접적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야 직접 IBM이든 구글이든 야 이거 우리 거 제공해 줄 테니까 더 연구해 주면 안 돼? 연구개발 생태계 에코시스템 긍정적인 테이크 파지티브 이펙트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온상업 초동적 활용처는 IT 여러 산업에 걸쳐 있고, 이런 정말 전력 인프라와 탄소 배출권 영향 미쳤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 중심에서 핵심적인 기술 제공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뭐 1조 부자가 되나 10조 부자가 되나 100억 부자가 되나 어차피 평생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3대가 쓰기도 힘든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평단 내 지분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길게 봐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갈 길이 멀죠 여러분들. 그렇죠? 갈 길이 멀고 훈이의 분석은 예리하면서도 어때요? 미래를 관통한다. 여러분 결국 미래에 있는 일들 여러분들은 바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무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변화상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고, 자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에다가 연세대 이메일을 보냈는데 요 부분을 오늘 한 번, 두 번 정도 더 보내볼 예정이어서 답변이 오면은 말씀드릴게요. 자, 연세대하고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왜? 그냥 초록철의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실 분들, 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상상초와 함께 인생 역전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하면서 하실 분들, 배운 방에 입장하실 분들,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워보실 분들, 그러면서 완벽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 핵심 주도주 히든주 힘들게 발굴했습니다. 하실 분들은 가족에 따라 똘똘 뭉쳐서 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100억 내지 헌신 제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선물 영상 관련돼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면서 바로 요이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
합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4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오른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